마그네슘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경전도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어서 신경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죠. 아세트산이 혈관을 팽창시키고 졸음을 부르는 아데노신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10대 1로 희석한 식초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사람들 있죠. 모닝커피 한잔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심지어 불면증으로 잠 못 자고 수면제도 복용하고 있고, 또 한의원에 오셔서 불면증 치료약 처방 받으시면서도 커피는 못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게 커피인 거죠. 커피의 중독성은 술이나 담배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전부터 커피를 마시면 건강상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커피 왜 마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로감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짝 기운이 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커피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여러분은 하루 커피 몇 잔 마시나요? 커피 말고 다른 음료 드신다고요?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피곤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피로감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커피 그만 마시라는 신호인데요.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오히려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카페인 크래쉬라고 합니다. 카페인이 자율신경을 너무 심하게 자극해서 교감신경이 과흥분해버리는 것이죠. 두통이 생기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불안감이 증가하고 심지어 몸이 막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죠. 그래서 몸이 더 빨리 지치고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피로가 사라지는 이유는 카페인이 뇌에서 아데노신의 활동을 막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카페인이 아데노신 대신 아데노신 수용체에 먼저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 작용을 못하게 되죠. 아데노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우리는 피로와 졸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작용이 사라지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데노신 대신 수용체를 선점했을 뿐이죠. 그동안 아데노신은 우리 뇌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아데노신은 카페인이 사라지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커피에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일시에 쌓여있던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우리 몸은 피로와 졸림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쌓인 아데노신이 더 많아지면서 커피를 더 많이 마셔야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카페인 크래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젊을 때 생기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아데노신 생성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만 쌓이고 졸음은 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할 사람 첫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 커피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축성 위염처럼 위장벽이 얇아져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 잘 발생하는데요.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보통 품질 좋은 커피일수록 마시고 나면 입안이 싹 건조해집니다. 침이 싹 말라버리죠.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산 분비는 증가하면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는 감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위장벽이 건조해지고 위산의 분비가 증가하면 속쓰림뿐만 아니라 위염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 식전 커피는 피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커피는 끊고 다른 건강 음료로 대체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위만 건조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식도 점막도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목에 이물감 있으신 분들도 피하셔야 하고요. 역류성 후두염으로 인후 통증이나 밭은 기침 하시는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위산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화작용은 촉진됩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한 편이시면 식후 한 잔의 커피는 좋은 소화제가 될 수 있죠. 지금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할 사람 두 번째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골다공증은 뼈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말하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분이 칼슘인데요. 커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든 음식과 커피를 함께 먹게 되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칼슘 섭취하려고 커피에 우유 타서 라떼로 만들어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4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칼슘,
콜라겐, 비타민 K,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했죠. 특히 뼈 구성 성분의 90% 이상이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콜라겐과 비타민 K 모두 풍부한 흰 목이버섯 많이 드시라고 했죠.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할 사람 세 번째는 손발 저림이나 근육 경련 혹은 근육 통증 있으신 분들입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근육이 실룩실룩 떨리거나 통증이 자주 있다면 커피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커피를 물 대신 마신다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보리차를 마시던 습관이 있어서 커피에 더 친숙하다고 하는데요. 보리차의 색이 커피랑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물 대신 보리차 대신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의 수분은 물론 각종 미네랄을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죠. 그래서 체내 수분 부족이 발생하면 근육 경련과 통증과 저림이 모두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이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경련이나 통증, 저림과 같은 근육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반드시 끊어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진료를 하다 보면 팔다리에 큰 근육 말고 눈 밑이나 눈꺼풀 혹은 뺨 쪽이 실룩거려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마그네슘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육의 뚫림이 마그네슘만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대개 신경의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 전도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어서 신경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죠. 이때는 해당 부위에 침 치료를 받으시거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한약 처방을 받으시면 오히려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할 사람 네 번째는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커피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것도 카페인 때문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기본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 녹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매일 조금씩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이 이 방수의 생산량은 늘리고 배출은 감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안압이 상승하는 거죠. 안압이 상승하면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커피 끊으셔야 합니다. 커피 대신 눈에 좋은 결명자차나 구기자차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할 사람 다섯 번째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연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카페인이 피로와 졸림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죠. 가바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커피를 여전히 마시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커피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커피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아침에 한 잔도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카페인이 10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민감한 사람과 덜 민감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미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모닝커피 한 잔도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불면증에 좋은 음식들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참고하십시오. 그 중에 우유도 있는데요. 우유에 멜라토닌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고요. 자다 깨서 속이 쓰리거나 출출하면 또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식초도 좋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이죠. 아세트산이 혈관을 팽창시키고 졸음을 부르는 아데노신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10대 1로 희석한 식초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도 꼭 하셔야 하고요. 몸이 피곤해야 잠이 옵니다. 지금까지 커피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커피 마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대체 음료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혼자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